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학시간 캡틴 차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두 번째 시간인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자극과 반응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 유지는요, 우리 몸속에서 계속 항상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 그러니까 혈당량과 그 다음에 체온, 체온의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먼저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이라는 것은요,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하고요. 얘들을 계속 혈액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포도당이 계속 혈액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자,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게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됩니다. 소화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당은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어디로? 간으로 분비가 됩니다. 간으로 분비가 되고, 이 간을 통과하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합니다. 글리코젠. 이 글리코젠은 지방의 형태인데요. 나중에 이거를 운동을 하거나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지방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는 또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를 해서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죠?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 자, 이것이 뭐냐면요,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바로 체온 유지에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머리를 쓸 때나 다들 이렇게 포도당을 흡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공복 상태나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면요, 많이 기준치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어디로? 간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간으로 분비가 되고요. 간에서 아까 전환이 되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혈액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자에서 가가 분비됩니다. 뭐가 분비되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세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을 흡수하는 과정, 여기 세포호흡이죠. 과정을 촉진함으로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 간에서 나가 뭐였죠? 바로 글리코젠이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높아진다. 자, 위의 것을 길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혈당량이 계속 어떻게 해요? 높게 유지가 되고, 세포가 혈액 속에 세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해 세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C는요,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여과된 B가 뭐였습니까? 바로 포도당입니다. 콩팥에서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재흡수되지 못하고 일부가 오줌으로 배출되어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한 거는 나중에 탐구활동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유지. 자, 체온 유지는 추울 때와 더울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추울 때. 자, 추울 때는 피부에서
자극으로 녹여가지고요. 어디로? 예, 신경을 통해서 간내로 갑니다. 간내에서 춥다라고 이렇게 신호가 오면요. 명령을 내립니다. 요거는 운동신경을 통해서요. 명령을 내려요. 어디에다가? 바로 혈관에다가, 피부 근처에 혈관에다가 수축하라고, 예, 수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은 우리가 닭살이 돋치듯이 이렇게 털이 쭈삣쭈삣 서죠. 요게 추울 때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면 바로 열 방출량이 감소를 합니다. 자, 혈관이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많이 방출하겠죠. 수축을 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떨립니다. 벌벌벌 떨리죠. 떨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대가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떨림을 으로 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발생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체온을 높게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 자, 덥다고 이제 피부가 신호를 줍니다. 예, 신경을 통해서 간내로 갑니다. 이렇게. 간내로 가면은, 덥구나 라고 하면은 간내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어디로? 바로 피부 근처에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면 열 방출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땀을 분비하게 됩니다. 땀이 나오면요,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열을 가지고 증발해버리죠. 이걸 기화열이다. 기화열. 자, 기화열을 가지고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화열을 가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게 되고 열 방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이 낮을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은 체온이 낮으니까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함으로써 열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근육이 떨림으로 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요. 체온이 높을 때, 더울 때입니다. 자, 피부 근처의 혈관이 더우니까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확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땀이 분비합니다. 땀 분비를 촉진하겠죠. 촉진을 해서 땀이 증발할 때 기화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춥니다. 자, 다음.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량 조절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인슐린은 간에서 분비된다. 아닙니다.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가 되고 간으로 가죠. 자, 운동 후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맞네요. 운동 후에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요. 어떻게 하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호르몬에 티록신이 있다. 아닙니다. 요거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인슐린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아닙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킵니다. 글리카곤은 잘 분비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아니라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걸립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온이 높을 때 일어나는 신체의 조절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높을 때, 더울 때죠. 땀이 분비된다. 맞아요. 혈관의 확장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열 방출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이죠. 몸에서 열 발생을 감소시킨다. 열 발생을 감소시켜야지 더위가, 체온이 좀 낮아지겠죠. 간내가 체온의 이상을 감지합니다. 맞네요. 자, 간내가 체온의 이상을 감지하겠죠. 왜? 체온이 높으니까. 이거 낮춰야 되니까 간내가 중추가 되겠지요. 자, 몸떨기와 같은 근육 운동이 일어난다. 이거는 추울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차의 과학이었습니다.